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뭐 필터가 어떻고 컷오프가 어떻고, 그죠? 또 뭐 기준 길이가 어떻고 뭐 한참 설명을 했는데, 그래 그럼 그래서 측정을 했어. 그 다음에 어쩔 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파라메타를 정의한 이유는 표면의 특성을 객관화하기 위한 거다.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측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파라메타라는 걸 만들어 놨다. 예를 들면 측정을 했더니 이런 값이 나왔어. 그러면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 야, 요거는 뭔가 좀 튄 것 같은데 한번 쓱 문지르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요거 빼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거칠기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뭔 소리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온 건 다 쳐야지, 무조건 여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요것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요거 빼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자.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결과를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고 나서 요 값을 가지고 얘기하자라고 정해놓은 게 파라메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파라메타는 진폭, 간격, 복합,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측정을 했는데 값이 이렇게 나왔어. 얘나 뭔지 모르지만 RA라는 값으로 측정을 했더니 값이 다 비슷해. 그죠? 그럼 우리는 수치가 비슷하면 비슷한 형상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엉뚱한 값이더라는 거죠. 이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높이만 재면 여기서부터 이 높이나, 여기서부터 이 높이나, 여기서부터 이 높이나, 1, 2, 3, 이게 다 같아. 근데 얘 3번하고 1번하고는 완전 반대 형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높이만 가지고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길이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 값이나, 여기서부터 이 값이나, A, B. 이 1번하고 3번은 이 높이 방향을 가지고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A하고 B는 이 수평 방향을 가지고 계산한 거야. 근데 수직, 수평 다 값이 같아. 근데 실제 형상은 반대야. 이러다 보니까 높이만 가지고 따져도 길이만 가지고 따져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합 파라메타라는 것도 같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죠? 지금 이것도 보세요. 다 비슷한데 전혀 달라. RA라는 것을 가지고 따지니까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RA라는 파라메타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RA는 같지만 RPK, RKL, RVK라는 값을 측정을 했더니 완전히 다른 거예요. 2.6, 이건 0.9. 얘는 2.6, 9.8.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상이 다른 것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완벽한 파라미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에는 진폭 파라미터, 이 높이, 진폭 높이, 그 다음에 간격 파라미터, 이 간격, 그리고 복합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이 파라미터를 가급적이면 복수로 적용해야 표면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는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RA를 한 90% 정도는 RA만 사용을 해요. 근데 또 실제로 RA만 사용을 해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좀 더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하고 하려면 이런 복합 파라미터까지 다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좌표를 얘기해요. 모든 것을. 이쪽 수평 방향을 X 좌표, 높이 방향을 Z 좌표, 그리고 이 중심선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거, 요거를 산이라고 해요. 산, 피크라고 표현해. 안으로 들어간 요런 거, 요거를 골짜기라고 그래. 밸리.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가장 큰 데서 가장 평균선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계산하는, 이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런 게 있고, RP라고 그러고, 또 아래쪽으로 가장 깊은 쪽만 계산하는 파라미터, 요거를 RV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마모가 돼가지고 수치가 줄어들 거를 생각하면은 RP만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 오일레스 베어링처럼 오일을 머금고 있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오일을 머금지 못하니까 이런 뭐 또 골짜기만, 여기에 이제 기름이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골짜기만 뭐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가장 높은 데서, 그죠? 가장 높으니까 RP가 최대 높은 데서 가장 낮은 RV까지, 이거를 이제 거칠기라고 해서 RZ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리고 RA라는 것은 높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표면하고 이런 표면하고 높이는 같아. RZ라는. 근데 표면이 1번이 좋은 거예요? 2번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1번이 좋은 거죠. 요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그냥 최대치만 가지고 따지니까 너무 크게 받는다. 그래서 평균값을 계산하자 라고 하는 게 RA예요. 우리 진원도 측정할 때 LSCI로 계산하는 게 중심값에 영향이 적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는 것에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이런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것은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것을 위쪽으로 이렇게 말아 올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죠. 여기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또 어떤 선을 그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밑을 메꿔가지고 이 전체가 평평하게 될 수 있도록 값을 만들었을 때 그 폭, 요거를 RA라는 값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하나 툭 튀는 게 하나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전체 면적으로 다 메꾸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하나 툭 튀는 거에 영향을 RA라는 것이 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RA 값으로 표면과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많이 쓰는 게 이런 값이 있어요. 마모라는 개념으로 보면 여기서 아주 이상적인 평면에 이런 플레이트가 계속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어느 위치에서 요 위치에서 요 닿는 요 길이 밑으로 이만큼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뭐 요만큼 닿겠죠. 그래서 이 지금 판때기를 계속 문지르면서 이 산봉우리 닿는 거를 마모시키면서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맨 끝에까지 오면 닿는 면적이 A, B, C, D, E, F, G, H 이거 다 더한 것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닿는 면적 이 면적을 계속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요 위치는 그냥 한번 쓱 문지르면 없어지는 위치다. 왜냐하면 요거 하나 툭 튀어나온 거니까. 그래서 요걸 분석을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구간은 실제 제품이 어떤 작동이 되면 금방 치수가 줄어들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계산하는 것을 실체 비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파라메타로 RMR이라는 이런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또 TP라고 해서 이거는 마모율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파라메타도 있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나머지는 이제 아주 특수한 거라서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얘기를 하고 오늘 파라메타에서 중요한 거는 높이 방향 그러니까 진폭 방향 그 다음에 길이 방향 그 다음에 어떤 마모 특성을 고려해서 만든 파라메타 이런 세 가지를 같이 봐야 완벽한 표면을 평가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생각해놨다가 지금 질문하면 또 끝났는데 질문하면 눈치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생각했다가 뭐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고 카페에 질문을 올리셔도 좋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질문을 하셔도 좋고 오케이? 예.